쌍둥이 동생이 저를 배신하고 재벌가의 대신 입양 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혼자 남은 네가 걱정돼서 밤마다 울었다고. 그런데 넌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지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1995년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그곳에 7살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지아, 동생 이수아. 우리는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고 병원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감당할 수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따뜻한 분이었고 다른 아이들도 착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입양.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저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입양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인사했고 노래도 잘 불렀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지아는 정말 밝구나. 예쁘기도 하고. 입양 부모님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수아는 달랐습니다. 수아는 조용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입양 부모님들이 오셔도 제 뒤에 숨었습니다. 동생은 좀 소심하네요. 저애는 말도 잘 안 하고. 입양 부모님들은 수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밤마다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우리 꼭 좋은 부모님 만날 거야, 같이. 언니, 우리 같이 가야 해. 수아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고 화장실도 함께 갔습니다. 쌍둥이니까요. 1995년 10월 어느 날 고아원에 새로운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여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자가 원장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7살 쌍둥이 자매예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죠. 부부의 시선이 저희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아예요. 수아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부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활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수아를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좀 조용하네요. 쌍둥이인데 성격이 많이 다르네. 그날 오후 부부는 원장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수아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가는 거지? 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쌍둥이잖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실 문이 열렸을 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아야, 이리 와봐. 원장 선생님이 저만 부르셨습니다. 수아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지아야, 좋은 소식이야. 저분들이 너를 입양하고 싶대. 수아는요? 그게 한 명만 입양하고 싶다고 하시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싫어요. 저는 동생이랑 같이 가야 해요. 지아야, 이해해라. 입양 가정이 한 번에 2명을 키우기는 힘들어. 부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야, 우리랑 가자. 정말 좋은 집이야. 내 방도 예쁘게 꾸며줄게. 동생은요? 수아는 어떻게 해요? 동생은 나중에 다른 좋은 부모님을 만날 거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저 동생 없으면 안 가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지아야, 이건 네 인생의 한 번뿐인 기회야. 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아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아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나 혼자 남는 거야?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수아야, 언니가 안 간다고 할게. 아니야. 언니 가야 해. 뭐? 언니는 가야 해.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도 나중에 좋은 부모님 만날 거야. 하지만 언니, 약속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입양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수아와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못 잤습니다. 언니, 울지 마. 우리 나중에 꼭 만나자. 수아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입양 전날 밤,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받아. 작은 하트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이걸 반으로 나눠 가져. 그럼 너희가 떨어져 있어도 이어져 있는 거야. 선생님은 목걸이를 반으로 쪼개주셨습니다. 저와 수아는 반쪽씩 받았습니다. 언니, 이거 평생 간직할게. 나도 수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언니, 우리는 그날 밤 끝까지 손을 잡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양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와 흰색 신발.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예뻐. 고마워, 수아야. 그때 원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지아야, 준비됐니? 부모님 오셨어.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꼭 다시 만나자 약속이야. 언니 약속. 저는 수아의 손을 놓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입양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아야, 드디어 우리 딸이 되는구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고아원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수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수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본 걸까요? 가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층에서 손 흔들던 게 저였는지 수아였는지, 차에 탄 게 저였는지 수아였는지, 쌍둥이라서 그런 걸까요? 두 개의 기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입양 갔다고 믿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아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아 언니 미안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제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수아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입양 부모님과 저 그리고 원장 선생님. 지아야, 긴장하지 마. 집 정말 입양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은 온통 수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아야.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고아원 건물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왠지 무서웠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조용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분홍색으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인형들.
고아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때? 예쁘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아야, 잘 지내렴. 선생님이 가끔 보러 올게. 선생님, 울지 마, 넌 이제 행복할 거야. 원장 선생님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넓은 침대, 너무 조용한 방. 옆에 수아가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수아야, 보고 싶어.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아 생각이 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동생 수아는 어떻게 지낼까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야, 이제 그 애 생각하지 마. 하지만 넌 이제 우리 딸이야. 과거는 잊어. 그 뒤로 저는 지아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제 생일이 되면 수아 생각이 났습니다. 쌍둥이니까 우리 생일은 같잖아요. 수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입양은 갔을까? 궁금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아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2025년 10월. 제 생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봤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박지아 씨 자선 행사에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 화면에 여자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아? 틀림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 쌍둥이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박지아 재벌 며느리.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지아 대한제약 회장 아들과 결혼. 재벌가 며느리 박지아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제 동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수아 이름이 지아가 된 거지?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아 씨는 7세 때 박성호 김미란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랐다. 7세? 그건 제가 입양 간 나이였습니다. 수아는 고아원에 남았는데 어떻게 같은 나이에 입양을 갔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아원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거기 있었던 이지아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쌍둥이 동생 이수아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아, 이지아 쌍둥이요?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대답이 왔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이수아 양이 1995년 10월 15일에 박성호 씨 부부에게 입양 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수아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지아는요? 이지아 양 기록은 입양 기록이 없네요. 그냥 1995년 11월에 다른 보육원으로 이송되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입양 간 게 이수아가 맞아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제가 입양 갔는데, 차도 타고 새 집에도 갔고 새 부모님도 만났는데, 아니, 정말 그랬나? 갑자기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혹시
혹시 그날 입양 간 게 정말 수아였던 건 아닐까? 그럼 나는 대체 누구지? 기사에 나온 박지아의 저택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아라면, 만약 수아가 저를 속이고 저 대신 입양을 갔다면, 30년 동안 저는 수아를 그리워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수아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저, 이지아라고 합니다. 박지아 씨와 꼭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긴 정원길을 걸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박지아. 아니, 이수아. 제 쌍둥이 동생. 30년 만에 다시 만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언니, 수아의 첫마디였습니다. 올 줄 알았어. 수아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늘 꿈꾸고 상상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아. 수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은 우리.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했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아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통통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깊은 눈가의 주름, 생기 없는 눈빛, 그리고 긴 소매 옷으로 가린 팔. 수아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지아 언니. 알아봤어. 수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언니는 변하지 않았네. 너도, 아니, 많이 변했구나.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아야, 물어볼 게 있어. 응. 넌 언제 입양 갔어?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고아원에 확인해봤어. 기록에는 네가 10월 15일에 입양 갔다고 나와 있더라. 그날은 언니가 입양 가야 했던 날이지. 수아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맞아, 나는 그날 입양 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날 입양 간 게 너였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였어, 언니. 왜?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나한테 행복하게 가라고 했잖아. 나중에 만나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자리를 빼앗은 거야?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혼자 남은 네가 걱정돼서 밤마다 울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넌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언니, 너 대체 왜 그랬어? 질투야. 내가 잘 사는 집에 입양 가는 게 싫었어.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질투. 그래. 처음에는 질투했어. 뭐? 언니는 항상 인기가 많았잖아. 입양 부모님들도 언니만 좋아했잖아. 나는 항상 언니 그늘이었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어. 부모님들이 언니만 보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는 질투가 났어.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은 거야? 응,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 지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 뭐? 내가 언니 대신 간 진짜 이유가 있어. 수아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수아의 팔에 가득한 상처들. 오래된 화상 자국, 긁힌 자국, 멍든 자국.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이게 뭐야? 30년 전 그날 선택의 대가야.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들어봐. 내가 왜 언니 대신 갔는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입양 전날 밤, 기억나? 우리 같이 잤잖아. 응,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어. 언니랑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 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걷다가 원장 선생님 사무실 앞을 지나갔어. 응,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원장 선생님이랑 입양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어. 무슨 이야기? 수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문틈으로 들었어. 입양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 수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걱정 마. 내가 교육 제대로 시킬 거야.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둘의 얼굴을 본 순간 왠지 소름이 끼쳤어.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 아이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수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양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 물론이죠.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다만, 규칙은 지켜야죠. 안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하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도에서 다른 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 저 부부 전에 다른 아이 입양했다가 돌려보냈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소문도 있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언니가 그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수아야, 언니는 활발하잖아. 말도 잘하고 생각도 많고. 그런 언니가 그 집에 가면 규칙을 어길 거야. 그러면 맞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조용하잖아. 말도 잘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 수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언니 대신 가겠다고. 그래서 내 행세를 한 거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당일 언니는 화장실에 갔었어. 그 사이에 나는 언니 옷을 입고 현관으로 갔어. 원장 선생님도 입양 부모님도 몰랐어. 우린 쌍둥이라 똑같으니까.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내 기억은 뭐야? 언니는 2층에서 손 흔들고 있었어. 나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리성 기억장애라고 한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기억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특히 쌍둥이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기도 한대요. 저는 동생이 떠나는 걸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같다고 믿게 된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입양 간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잠궈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동생이 나 대신 차 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기억, 배신감이 너무나 컸지만 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기억, 충격이 너무 커서 없애버린 기억들. 나중에 원장 선생님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입양 서류가 다 끝났거든. 선생님은 그냥 기록을 바꿨어. 이수아가 입양 간 걸로. 그럼 나는
언니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를 지키고 싶었어. 언니가 맞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맞아도 안 아픈 애야. 수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수아의 팔에 있는 상처들을 다시 봤습니다. 수아야, 이 상처들은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어. 수아는 일어나서 찬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보여줄게. 상자를 열자 안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일기장. 이건 내가 10살 때부터 쓴 일기야, 몰래. 수아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읽어봐, 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5일. 오늘 엄마한테 맞았다. 밥을 흘렸다고 손등을 자로 맞았다. 아팠다. 하지만 울면 더 맞으니까 참았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언니는 행복할까? 나는 언니가 행복하면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7월 12일. 오늘은 아빠한테 맞았다. 성적이 안 좋다고 허리띠로 맞았다. 등에 멍이 들었다. 내일 학교 가면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지. 반팔 입으면 멍이 보이니까. 언니는 맞지 않고 살고 있겠지. 다행이야.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또 맞았다.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라고 했다. 화상 자국이 생겼다. 언니,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 없어. 나는 이제 이수아가 아니라 박지아니까. 2003년 5월 20일.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영문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성적이 떨어지면 또 맞을 거야. 나는 항상 조심해야 해. 엄마 아빠 기분을 살펴야 해. 그래야 안 맞으니까. 언니는 자유롭게 살고 있겠지. 그걸로 됐어.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다 읽지 않아도 돼, 언니.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수아가 일기장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어. 왜 도망가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못했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했어.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든.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부모였어. 하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 고아원도 아니고 보육원도 아니야. 박지하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수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만 행복하면 됐어. 그 생각으로 버텼어.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수아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네가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기억을 왜곡했어. 알아, 언니. 충격 먹을 만했어. 수아도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나는 언니를 배신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라는 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 수아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어. 이름이 바뀌어서 김지아가 됐어. 응. 거기서 10살까지 있다가 평범한 집에 입양을 갔지만 사업 실패로 집이 망했어. 혼자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어.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너처럼 맞지는 않았어. 저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너는 나를 지키려고 그 모든 걸 혼자 견뎠구나. 괜찮아. 언니 나는 익숙해졌어. 익숙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숨어. 언니 빨리. 뭐, 남편이 왔어. 빨리 숨어야 해. 수아가 저를 급히 서재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깜빡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지금 준비할게요. 늦었잖아. 몇 시인데. 죄송해요.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왜 이래? 정신이 없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도 수아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처럼.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간 후에야 수아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이제 나가도 돼. 수아야, 너 남편한테도. 응, 이 집에 내 편은 없어. 수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안 돼. 이혼해야 해. 못해, 언니. 시댁이 가만 안 둬. 그리고 수아가 주저했습니다. 나는 이미 박지아야. 이 삶밖에 몰라. 하지만 언니 가. 오늘은 여기까지야. 수아가 저를 현관까지 안내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위험해. 수아야. 언니, 그래도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 언니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로 됐어. 이제 진짜 헤어지자. 안 돼. 나는 너를 다시 잃을 수 없어. 언니. 수아야. 나는 30년 동안 너 때문에 살았던 거야. 내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언니. 하지만 난 못해. 상대가 너무 강해. 상관없어. 나는 포기 안 해.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을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아의 상처들, 떨리는 목소리, 공포에 질린 표정. 30년 동안 수아는 저 대신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수아를 구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아 씨, 갑자기 왜요?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의 바꿔치기, 수아가 받은 학대, 현재 상황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일기장이 있습니다. 수아가 쓴.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 기록이 필요해요. 의료 기록이요? 네. 병원 치료 기록,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전에 여기 다녔던 박지아라는 학생 기억하세요?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을 찾았습니다. 박지아. 아, 그 조용하던 아이 기억나요? 혹시 그 아이한테 이상한 점 없었나요? 글쎄요.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여름에도 다른 건요? 가끔 멍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처럼 아동학대에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후회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아가 다녔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록을 좀 찾고 싶은데요. 환자 이름이 뭔가요? 박지아입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오래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98년 5월 손등 화상 2도. 보호자 설명 뜨거운 물에 실수로 담갔다고 함. 2000년 3월 허리 부위 타박상. 보호자 설명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 2001년 7월 팔골절. 보호자 설명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함. 2005년 11월 정신과 의뢰.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 많은 기록들. 모두 실수나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았습니다. 이건 분명 학대였습니다. 저는 의료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아의 입양 부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성호 대한제약 전 부사장, 김미란 사회활동가.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게시판 글. 박성호 씨 부부, 전에 입양했던 아이를 학대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일까? 증거는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그러던데 그 아이는 1년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대.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36세가 된 남자 김태준. 저 박성호 씨 부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제 동생이 그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침묵. 맞나요?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사흘 후 저는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악몽을 꿔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6살 때 그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뭐가요? 매질이요. 처음엔 손으로 때리다가 나중엔 옷걸이로, 허리띠로. 신고는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어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는 완벽한 부모였어요. 태준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학교 선생님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죠.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무섭지만 해야겠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저는 태준의 증언도 녹음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료 기록, 교사 증언, 피해자 증언, 수아의 일기장.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모두 해당됩니다.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수아 씨가 직접 고소해야 해요. 의향이 있나요? 저는 수아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수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박지아 씨를 찾는데요.
아, 그 집 며칠 전에 구급차 왔었어요. 뭐라고요? 부인이 쓰러졌다나 뭐라나.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급히 여러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5번째 병원에서 찾았습니다. 박지아 환자 3층 VIP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 VIP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링거를 맞고 있는 팔. 수아야,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쓰러진 거야? 수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과로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수아야,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증거 모았어. 이제 고소할 수 있어. 고소? 입양 부모랑 남편 다 고소할 수 있어.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포기하지 마. 수아야, 넌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언니, 무서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더 심한 보복을 받으면, 안 실패해. 내가 함께 있을게.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나를 지켜줬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해볼게. 수아가 퇴원한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수아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수아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럼 진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입양 첫날부터 시작된 학대. 사소한 실수에도 가해지는 매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여 영양실조에 걸렸던 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강요당했던 것.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 방에 일주일간 감금당했던 일. 대학 전공도 결혼 상대도 모두 부모가 정한 것. 남편과 시댁에서도 계속된 통제와 학대. 수아의 진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내일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성호 김미란 부부 그리고 지아의 남편 박민준. 아동학대, 상해, 감금,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 이틀 후 수아의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박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입양 엄마 김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30년 동안 때리며 키웠죠.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라고? 넌 버릇없는 애였어. 교육이 필요했어. 교육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수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수아야. 저는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 고소 취하하면 후회할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내 인생 망칠 수 있어. 언니까지 다칠 수 있어. 마지막 문자를 보고 수아가 떨었습니다. 언니, 위험해. 언니한테까지 피해가면 안 돼. 괜찮아. 나는 안 무서워. 하지만 수아야, 30년 동안 너 혼자 싸웠잖아. 이제는 우리 둘이야. 저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호 부부가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딸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김미란이 울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의료 기록은 뭡니까? 경찰이 수아의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아이가 원래 덤벙거렸어. 30년 동안 50번 넘게 병원에 갔는데 다 실수였습니까? 박성호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김태준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가 학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6살 때 매일 맞았습니다. 옷걸이로, 허리띠로. 태준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같은 패턴의 학대.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의 선수와 방청석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박지아 씨, 진술해 주세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반론 있습니까? 박성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휴정 후 수아와 저는 복도에 나왔습니다. 언니, 떨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박성호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제발 취하해라.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사과하는 김미란.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잖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성호 부부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2차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집에서 찾은 CCTV 영상. 2년 전 것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수아가 접시를 떨어뜨리자 김미란이 뺨을 때리는 장면. 이것도 사랑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차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성호, 김미라는 30년간 피해자를 학대한 혐의가 명백하다.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30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아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용기 냈잖아. 우리 둘이서 해냈어. 수아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아는 박지아가 아닌 본명 이수아로 개명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반대가 심했지만 수아는 굳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형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수아는 당당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만 주세요. 3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수아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언니, 나 어디서 살아야 할까? 우리 집에서 살자. 같이. 하지만 언니 집은 작잖아. 괜찮아. 우리 쌍둥이잖아. 옛날처럼 함께 자면 돼. 수아가 제 원룸으로 이사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 언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게 뭐야? 수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원장 선생님이 주신 목걸이 반쪽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기억나? 목걸이. 저도 서랍에서 제 반쪽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한 목걸이. 맞춰볼까? 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반쪽을 수아의 반쪽에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 응.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목걸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아와 함께 사는 일상은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우리 손 모양도 똑같네. 쌍둥이니까 발 사이즈도 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30년 떨어져 있었는데도 신기하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꿈이야. 저는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수아는 제 품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수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꿈 안 꿨어, 언니. 정말? 잘했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언니, 나 일 찾아볼까? 정말.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거든. 천천히 찾아보자. 우리 시간 많아. 수아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들? 응, 어제 봉사활동 갔다 왔는데 고아원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거든. 그게 너무 좋았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알아보자. 수아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어. 넌 똑똑하잖아. 고마워, 언니. 1년 후 수아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한 아이가 나한테 안겼어. 정말? 응, 그 아이가 그러더라. 선생님이 참 좋아요. 너무 뭉클했어. 수아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아와 저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기 봐, 쌍둥이 아이들이다. 어린 쌍둥이 자매가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겠지? 응, 고아원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응, 원망하지 않아? 내가 언니 대신 잘 사는 집에 입양 간 거. 저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원망. 전혀. 정말? 응, 만약 내가 그 집에 갔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넌 나를 구한 거야. 수아야. 언니.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잖아. 그걸로 됐어. 수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사진 찍을까? 그래. 우리는 셀카를 찍었습니다. 똑같은 얼굴로 환하게 웃는 쌍둥이. 성인이 되어 함께 찍는 첫 사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고아원의 정식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아가 신문을 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이거 봐. 신문 기사였습니다. 고아 출신 보육교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수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와, 수아야 신문에 나왔네. 부끄러워.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다길래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아 출신이다. 7세 때 입양되었지만 30년간 학대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이제 고아원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 저도 아팠지만 이 아이들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 30년 만에 재회한 자매는 이제 함께 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야, 언니 울어?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나도 행복해, 언니. 그날 오후 수아가 다니던 고아원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아 선생님, 다음 주에 입양의 날 행사가 있는데 혹시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네,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수아는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강연장.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입양을 고려하는 부부들, 보육 관계자들, 고아원 아이들. 수아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객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7살 때 고아원에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양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매일 맞았고 감금당했고 통제받았습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수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쌍둥이 언니 때문입니다. 저도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언니 대신 제가 입양을 갔습니다. 언니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30년 후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구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입양은 아이에게 가족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이는 더 아픕니다. 부디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아이를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응, 근데 기분 좋아. 잘했어. 수아야, 언니 덕분이야.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글쎄, 그냥 계속 이렇게. 응, 이렇게 함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아에게 책 출판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언니,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대. 정말 대단한데. 근데 혼자 쓸 자신이 없어. 언니랑 같이 쓰면 안 될까? 나랑? 응, 언니 이야기도 들어가야 해. 우리 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반쪽 목걸이. 3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하나가 된 쌍둥이의 이야기. 6개월 동안 우리는 밤마다 함께 글을 썼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가끔 글을 쓰다가 울었습니다. 언니, 이거 쓰는 게 좀 힘드네. 그치. 그래도 힘내보자. 우리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응, 알겠어. 1년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입양 가정과 고아원 아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가 왔습니다. 출판 기념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입양 가족들, 독자들. 수아와 저는 단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 책은 저희 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든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일까요? 사랑일까요? 저희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 혹시 이수아, 이지아 맞나요? 네, 맞는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야.
그날 너희가 있던 고아원 원장 선생님. 선생님, 우리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얘들아, 정말 잘 자랐구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저희가 바뀐 걸 알고도 그냥 두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아야, 그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입양 서류가 이미 끝났고.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해요. 수아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언니는 안전했어요. 수아야,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자랑스럽다. 서로를 지켜준 것도, 다시 만난 것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오랜만에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완성된 하트 목걸이. 언니, 이거 보면 항상 생각나. 뭐가?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어져 있었다는 거. 응, 우린 항상 이어져 있었어. 저는 목걸이를 수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수아도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지, 우리 쌍둥이잖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보던 별. 이제 우리는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하늘 아래. 언니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쪽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으니까. 5년 후, 수아와 저는 작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고아원. 2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쌍둥이 자매. 선생님,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죠? 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약속해. 수아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쌍둥이야, 저분이 내 언니야. 수아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와, 정말 똑같아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너희도 헤어지더라도 언젠가 결국 다시 만날 거야. 저도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늘 함께였는걸.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수아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저도 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일 것입니다. 반쪽이 만나 완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완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